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서울 경기 야당 지지율 폭락 여론조사에 관한 건데요. 부제목을 보니까 20, 30대 야당 반감, 무당층 급증 주목, 윤석열과 국힘당 수해 잼버리로 상승세, 40대 호남 제외 전 연령 지역에서 호전, 전화 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 속수무책.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 민주당에 끌려가느냐, 마침내 주도권을 잡고 그들을 끌고 가느냐의 건곤일척 승부다. 반윤석열 정치인들과 기계적인 수사로 글을 쓰는 논자들은 집권 여당이 이 승부에서 질 경우 윤석열 식물화 운운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거칠게 말하면 저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법부와 소위 공영방송들 그리고 헌재, 방통위 등 국정장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균형 또는 보수 다수로 진용이 바뀐다. 이들이 모조리 친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국회 3분의 2 의석에 육박한 지난 1년 반 동안도 윤석열은 버텨왔다. 그런데도 식물 대통령 터무니없는 과장이고 비관적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내년 총선은 이겨야 하고 이길 것이다. 입법권을 천방지축 망나니 민주당이 여전히 쥐게 된다면 식물은 안 되더라도 장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문 보기가 짜증이 난다. 이건 다수 국민의 삶의 질 문제다. 사지 멀쩡한 채로 날렵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달려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려면 여당 단독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여당 단독 151석이 설사 안 되더라도 현재보다 30여 석만 늘어나도 괜찮다. 국힘당 130에서 140석에 무조건 반대하고 선동하는 발목 잡는 민주당과 한 패는 아닌 신당 포함 군소정당들이 10 내지 20석을 차지한다면 지금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치가 진행되게 된다. 집권당이 최소 130석 선전할 경우 150에서 170석도 바라볼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면 여당이 이긴다. 지난 6일, 7일 실시한 여론조사 에이스 리서치 국민리서치그룹 무선자동응답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율이 2주 만에 41.5%로 올라섰다. 수해복구와 부실 잼버리 신속 전폭 지원에 여론이 호응한 결과라는 조사기관의 분석이다. 2주 전에 비해 서울, 광주, 전라, 제주 여성 응답자의 변화가 가장 커 6 내지 7%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1%포인트 수직 상승했고 다음은 60대, 20대, 40대 순이었다. 5.18 세대인 50대만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국힘당이 민주당의 역전 4%포인트 이상 지지를 더 받았다. 지역별로는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비슷했다. 서울이 7%포인트, 인천, 경기는 3%포인트 차였다. 중원, 대전, 충청, 세종, 강원은 양당이 32%씩으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2%포인트 차로 야당보다 여당의 호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게 주목된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전교조 세대인 40대 14% 차와 50대 5% 차는 여전히 민주당을 선호한다. 여론조사 신뢰도는 자동응답 ARS 방식보다 전화 면접 방식이 더 높다. 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두 여론조사 결과는 차이가 더 크다. NBS와 한국갤럽 조사인데 위 조사보다 일주일 전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실시됐다. 서울에서 NBS는 무려 13%포인트, 한국갤럽은 9%포인트 차로 국힘이 민주보다 우위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2년 전 참패한 서울시장 재보선 때보다 10% 안팎 더 떨어졌다. 경기 지역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일주 만에 호각지세로 바뀌었다. 경기는 호남, 출향민과 젊은 세대들이 많아 언제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다음 주에는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다리는 이재명이 당의 대표이고 혁신위원장이라는 김은경의 폐륜 이미지가 쓰여졌으며 비명계와 친명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렵다. 오늘 총선 투표를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이 55에서 45석 정도로 민주당을 누른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드리다. 서울 경기 승부가 전국 승부다. 지역구 의석이 무려 108개다. 2020년 코로나 4.15 총선 때는 민주당이 이 108석 중 물경 92석을 쓸어갔다. 국힘은 15석에 불과했다. 이 결과가 오늘날 민주당 입법농단을 낳은 것이다. 여당이 108석의 절반 54석만 얻는다 해도 헌재보다 40석이 많아져 과반에 근접한다. 영남과 중원에서도 3년 전보다는 몇 석 더 추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확실한 과반이다. 선거는 중도층이 결정하고 중도층은 20에서 30대에 많으며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들의 민주당 지지세가 지난 1년 사이 3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무당층도 20에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으로 폭증했다. 무당층 젊은 세대들은 지지정당이 수시로 바뀐다. 불공정과 부패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 진보좌파는 무조건 선이고 정의이며 보수우파는 악이고 불이라는 고정관념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제공하는 정책을 편다면 8개월 후 총선 승리를 낙관해도 될 것이다. 다만 확신을 갖되 자만과 실수를 하지 않은 게 중요한 일임은 둔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유기고가 정기수 정평에서 일괄했는데요. 낙관적으로 보는군요. 낙관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저는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부정선거를 막는 노력을 지금처럼 안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선거 막는 노력을 한다면 부정선거를 하는 집단이 말하면 위축돼서 쫄아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부정선거 못하면 이 여론조사 의미 없어요. 아니 완승이지. 여론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조사해야 알아요? 십시일반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다 느끼고 있잖아요. 김은경 다 느끼고 있잖아요. 송트남의 돈봉투 사건에 김남국의 코인팔이하고 돈을 100억이 넘게 버는 거 이건 다 나왔고 그리고 그걸 대처하는 민주당의 오만불선한 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기 이걸 윤석열 정부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전서부터 보여줬지만 특히 그전부터 보여준 그 좌파들의 민낯 이게 이재명 시대에 와서는요 완전히 좌파들의 민낯 곱하기 몇을 더 악당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해봐도 이 여론조사도 이것도 믿을 수 없게 적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여론은 더 나빠요. 지금 종북 주사파를 위시로 한 좌파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진짜 개딸들과 그냥 골수적 호남 아주 골수들 빼놓고 몇 퍼센트 되겠어요? 30%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무당층 다 합쳐서 무슨 진보 좌파 보수 우파네 무당층이 다 합쳐서 그게 민심이지. 무당층은 왔다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 무당층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 국힘당도 마음에 안 들고 진보당도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번엔 윤석열 뽑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윤석열 뽑고 이번에 촛불 난동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속아가지고 이건 문재인 뽑아야지. 그럼 문재인 뽑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당층이라는 게 그런 거지 무슨 일주일마다 돌아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4.15 총선 때는 이제 부정선거를 탔으니까 저렇게 압승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안 탄다면 저는 그게 결과가 궁금해요. 압승을 할까? 간당간당 과반할까? 그게 좀 궁금해요. 압승을 우리 마음 같은 사람 압승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선거라는 거는 오로 나띵이잖아요. 몇백 표만 앞서도 이기는 거니까 그 차이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데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건건일척의 승부에서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한데 저는 부정선거만 없으면 무난하게 150석 이상은 안전빵이고 잘하면 200석까지도 갈 수 있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은 지난번에 180석 했는데 그때 국힘당이 말아먹은 거 있어요? 그때 오히려 민주당이 말아먹었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쪽은 180석 못하라는 법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얹어서 묻고 따블로 180석 얹어서 이미 이재명 이자를 방탄으로 지금까지 몰고 온 방탄 6개, 7개, 8개를 씌운 이 민주당을 가만두겠습니까? 만약에 이런데도 무슨 삐까삐까 승부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부정선거가 없었고 공정한 선거가 됐는데 이런 민주당하고 가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같이 썩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범죄공화국이고 도덕이 말살된 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나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정선거인데 지난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야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러면 부정선거였는데 왜 이겼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래요 또. 부정선거를 했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했는데 세팅 미스. 그걸 뛰어넘는 우파의 압도적인 표. 부정선거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압승했지. 그러면 또 이랍니다. 야, 그러면 지자체 선거, 야, 보수 우파가 압승했는데. 그건 부정선거 없었잖아. 그렇지. 그때는 부정선거 없었지. 왜 없었을까요? 바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 선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지.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전부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뽀록이 나니까. 그리고 그때 4.15 총선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그게 살짝 겁도 나고 그 다음에 대선을 판을 먹어야 되니까 이번 판 한번 쉬자. 그래서 쉬었지. 그러니까 보수우파 압승이잖아. 부정선거만 없으면 압승이라니까. 그 지자체 선거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타서 잘못된 결과가 0.7%지. 최하 5.7% 이렇게 나와서 이겼어야 되는 선거야. 자, 그렇다면 답은 나오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근데 부정선거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긴다고 그럴까요? 이 정평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다뤘는데 저는 시종일관 지금까지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4.15에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거 너 왜 이렇게 맨날 논평할 때마다 부정선거 얘기만 하냐.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 누구 세뇌교육? 힘 있는 사람들. 그러네.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부정선거 과연 있었을까? 갸우뚱하다가 자꾸 들으면 글쎄 그런 증거가 나왔다면 글쎄 이거 의심해봐야 되나? 갸우뚱하다가 자꾸 들으면 그래 이거 부정선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자꾸 들으면 그러면 이게 혼란이 좀 와도 이거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계속 깐대 또 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수사해봐라. 야 그거 안 되겠다. 하하 이렇게 나오는 순간 수사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유 하나만 더 해보라고? 너무 많아서 하나를 못 되겠다. 하나만 더 해봐? 충남 부여에 정진석 지역구에 400 몇십 장 이 전자개표기 전국에서 쓴 거 400 몇십 장에서 60 몇 장이 잘못됐어. 400 몇 장 중에 4장이 잘못돼도 그거 부정선거인데 60 몇 장 그걸 전국에서 썼어 이거를. 그거 그냥 넘어갔잖아. 정진석 당선됐으니까 그냥 넘어갔잖아. 그게 결정적인 증거야. 그거 만약에 정진석이가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전자개표기 이거 우리만 다시 할 게 아니라 세팅 다시 할 게 아니라 전국 세팅 다시 해야 된다 했으면 4.15 어떻게 됐겠어? 180조 죄인들 먹었을 것 같아? 부정선거 안 나오면 그때 다 작살났지. 그거 말고도 많은데 그냥 피곤하다. 자나깨나 불조심입니다. 자나깨나 부정선거.